안녕하세요. 오이는 청춘 산란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오랜만에 청춘 고민 상담소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사연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딴 생각이 나요.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선생님, 저는 앉으면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납니다. 저는 원래 잡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사실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 잡생각이 많아져서 공부할 때에도 눈은 분명히 책을 보고 있는데 저의 뇌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집중하자 하면서 정신 차리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또 어느 순간 보면 저의 머릿속은 다른 세상에 가 있더라고요. 잡생각은 주로 과거의 흑역사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머릿속으로 이불킥도 하고 잊고 살았던 다양한 일들이 떠올라요. 미래에 집을 살려면 돈 얼마나 모아야 할까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는 등 이러한 잡다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고민인 친구들 많으시죠?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머, 나 왜 이렇게 몰입을 못하지? 불성실하지? 원래 이렇게 공부해야 될 시간에 왜 딴 생각하고 있지? 큰일이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사실 아마 이 친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딴 생각이 어떠한 딴 생각이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를 비롯하여서 수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좀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딴 생각 때문에 고민인 친구들과 함께 오늘 이 사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고민에 대한 진단부터 내려드릴게요. 거창한 건 아닌데 몰입, 성실도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수험생병입니다. 공부를 해서 그래요. 너무 당연한 진단이라서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친구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는 그렇게 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아마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 대부분이요, 집중력 좋고 평소에 성실한 친구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험 공부만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험 생활이 시작이 돼서 독서실에만 앉으면 이상하게 딴 생각이 들곤 하더라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도 신림동 고시촌에서 정말 다양한 시험 공부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의 경우는 그렇게 점심 먹고 독서실 들어가면 그 오후 타임에 공부가 정말 안 됐어요. 졸린 것도 졸린 거지만 이 친구처럼 책을 보다가 중간중간 딱 흐름이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별로 안 친했던 혹은 정말 친했던 친구가 지나가듯 나한테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몇 년이 지났는데 혹은 며칠이 지났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친구는 나한테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 혹시 이런 의미였나? 아니면 걔 왜 그러지? 왜 나한테 왜 이러지? 나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의미를 제가 스스로 부여하죠. 쟤 혹시 나한테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건가? 그러면 나한테 무시한 건가? 그래, 너 취업했다 이거지? 나 이거 한심하게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말 한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바닥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정말 지나가는 말이었을 텐데, 근데 그 말이 생각이 나요. 돌이켜보면 그 말이 진짜 대단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겠죠. 그 정도로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들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저는 정말 짧게 만나서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짧게 헤어졌다라는 거는, 짧게 만나고 헤어졌다는 건 그렇게 막 서로 불타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짧았지만 제가 고시촌 들어오기 전 마지막 남자친구다 보니까 되게 의미가 또 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싫어서 헤어졌는데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딱 하고 있는데 책을 폈어요. 책을 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막 이거는 이래서 이건 이렇다 이런 어떤 과정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눈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 경험을 제가 처음 했기 때문에 그때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정말 이별에 대한 슬픔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친구가 저한테 했었던 말들도 그 친구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서 정리해보면 그 당시 있죠? 그 과거에 제가 이별을 했던 그 친구와 라든지 아니면 그 친구들, 동성 친구든 이성 친구든 그 친구와 정리를 했어야 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감정이 꼭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 있죠? 내 감정들을 봉합하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 감정들이 있었는데 공부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억누르다 보니까 그런 공부를 해야만 하는 압박 속에서 비집고 터져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또 그 감정을 풍부히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험생들은, 취준생들은 느끼다, 감상하다 자체가 사치인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성으로 억눌러요. 그 감정을. 지금은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니야. 나 수험생인데, 나 취준생인데 큰일 났다. 그런데 우리는 수험생이기 전에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냥 사람이에요. 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딴 생각을 했다라는 것보다 그때그때 제대로 봉합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감정들이 비집고 나오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불킥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참 이상한데 별로 안 좋아했던 남자애한테 호감을 표시한 적이 있어요. 저 진짜 외로웠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잘난 친구가 아니었고 심지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호감을 표현했다가 도리어 차였어요. 너무 쪽팔린 거예요. 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할 때마다 막 이불킥. 그래서 그거를 왜 공부할 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고 그 공부할 때 했던 생각을 막 억지로 억누르게 되면 집에 와서 이제 원룸에 들어와서 공부할 거 다 이제 정리하고 누우면 생각나요. 불 딱 끄면. 그래서 이불킥이라 하나 봐요. 그래서 그 감정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 수험생이라서 억누르고 있는 그런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죠. 꼭 이성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불안함, 초조함, 그리고 뭐 책임감, 외로움,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있겠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온기까지 있을 수 있어요. 수험생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대학생이었을 때 그랬을 때는 그냥 충분히 느끼면서 너무 일상적이어서 의식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지금은 모두 억눌러야 하는 것이고 금지해야 될 것들이 된 것이죠. 우선 딴 생각들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정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그립다. 사람에 대한 고민, 사람에 대한 딴 생각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들고서 독서실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굉장히 초창기 때인 거죠. 근데 제가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독서실에 이제 제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얼음 소리가 나죠. 덜덜덜덜덜 소리가. 근데 저는 그거를 의식하면서 산 적이 없잖아요. 독서실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그걸 그냥 들고 제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얼음 소리 난다고, 마실 때 쩝쩝 소리 난다고, 처음으로 제가 이제 포스트잇을 독서실에서 받아봤거든요. 그때 그 무한함, 그때 그 충격,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방 지퍼 있잖아요. 지퍼 여는 소리도 나면 안 되니까 독서실 들어가기 전에 계단에서 열고 들어가라고 그러는 그 공지문이 제가 다니는 독서실에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여기가 고시촌이구나 싶었어요.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용납이 안 되는, 정말 칼 같은,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모든 것들을 다 다르게 재정비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날따라 이제 딴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그냥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딴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런 제가 너무 싫어서 그냥 독서실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고시촌에 조그만 천 하나 있잖아요. 맨날 그 천 이름이 헷갈려. 근데 아무튼 그 천에 가서 무작정 걸었어요. 근데 정말 부끄럽게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서럽고, 이때 눈물은 정말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싫어서 비참해서 흐르는 눈물 같아요. 막 바보 같다는 느낌?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나약하지? 나 안 그랬는데, 나 진짜 똑똑했는데, 그래서 여기 온 건데 나 왜 이러지? 심지어 내 옷차림이 왜 이렇게 거지 같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공부하러 온 사람이 이게 뭔가 싶어서 이어폰을 끼고 막 빠르게 걸으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맞은편에서요, 저랑 똑같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한 친구가 이렇게 오면서 이제 마주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고 그 친구는 오고. 근데 그 친구가 저처럼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땅을 보면서. 딱 스치는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슬픈 게 아니라 정신이 확 들었어요. 부끄러워. 나 부끄러워. 난 뭐 하는 거야. 그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감정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뭐야, 나 뭐야, 완전 부끄러워. 누가 나 이거 보면은 정말 어떡해, 막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열심히 걸어가던 중에 다행히 신림역에서 조금 더 걸어갈 때였거든요. 근데 정말 가던 길에 휙 돌아서 다시 이제 고시촌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엄청 후회했어요. 진짜 많이 걸어왔다. 뭐야, 쪽팔려.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래서 부끄러워서 나중엔 뛰어왔어요. 바로 턴에서. 그렇게 감정을 딱 쏟아내고 나니까 다시는 옛날 생각, 미래 생각 이런 거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겠다. 나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진짜 좀 좀비가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딴 생각을. 그 딴 생각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생각들이 아니거든요.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사소한 거. 나 미래에 집을 살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이런 거. 나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하면 나 인테리어 이런 거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한다니까요. 네. 자, 저도 제 실제 사연이었던 거예요. 저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저처럼 해보세요. 이건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첫 번째로 해주고 싶었던 건, 딴 생각은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한번 이제는 집중을 해야 될 때니까 딴 생각하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한번 분리를 해보세요. 아예 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를 맞춰주는 거죠. 저는 처음에 스톱워치 이런 거 활용했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에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는다. 딴 생각이 들면 바로 멈춘다. 딴 생각이 들면 바로 멈춘다. 라는 거를 아예 정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30분, 그 다음에는 그게 되면 이제 40분, 50분, 90분 이렇게 점차 늘려갔죠. 그래서 딱 그 시간 이외에 딴 생각이 딱 들면 그때 마음껏 했어요. 쉬는 시간 마음껏이 그것도 물론 정해놨죠.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그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를 통제했어요. 쉬는 시간과 그 다음에 보상의 시간이 사실은 철저하게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보면 공부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경계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계속 연속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쉬는 시간이라는 걸 짧게 줘도 좋으니까 그때는 딱 모든 걸 손을 놓고 딴짓 해도 된다, 딴 생각해도 좋다 라는 생각으로 쉬는 시간을 철저하게 가져주세요. 그 쉬는 시간은 여러분들마다 각자 활용하는 게 다르겠죠. 게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인터넷이 아니라 그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친구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잠시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야 다시 집중을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뭔가 내가 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 남친 생각도 하고 전 여친 생각도 하고 또 미래에 집 살려면 얼마나 모아야 되나 끼적여 보세요. 평생 모아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네. SNS도 보세요. 유튜브도 보고 덕질도 하고요. 물론 역시 시간을 딱 정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을 딱 정해서 그게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집중한다 예요. 그런 걸 연습할 때 한번 학원 수업 들으실 때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보면 그냥 좀 쉬지 않고 그냥 뭐 이것저것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때 차라리 완전히 딴 생각 쫙 하고 뭐 노래도 듣고 하고 싶은 거 했다가 수업 시간에 딱 90분 집중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간 속에서 통제를 하면서 연습을 해줘야 되겠죠. 저도 그래요. 저도 되게 타이트하게 하루를 사는 사람으로서 그럼 학생들이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언제 쉬세요? 언제 식사하세요? 요렇게. 지금 제가 뭐 굉장히 TMI입니다만 술을 끊으니까 살이 저절로 빠지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식사량 자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식사 자체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힘들진 않아요. 왜냐면 저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거든요. 덕질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의 가장 큰 장점 혹은 고마운 점은 제가 덕질을 해도 넓은 아량으로 무시해 준다는 겁니다. 제가 덕후 기질이 굉장히 다분해서 무언가에 빠지면 푹 빠지는데 그러려니 해요. 얼마 전에는 제가 오랜 기간 좋아했던 성시경 팬클럽도 가입했거든요. 제가 성시경 팬클럽 가입했다고 했더니 아 그래? 그러고 말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기 낳고 산후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할 때 굉장히 재밌게 본 일들가 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일본과 한국의 그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더 악화됐지만 근데 그 일들을 봤는데 사토 타케루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한때 덕질을 하다 말았어요. 근데 어쨌든 또 요즘에는 조성진 피아니스트에 빠져가지고 CD를 사 모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해도 저희 큰아들은 뭐 네 돈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려니 좋게 봐줍니다. 딴 얘기로 빠졌는데요. 어쨌든 저도 엄청 바쁘고 하루가 타이트하게 돌아가는데도 제가 좋아하는 덤보 보고 푸 보고 이러면서 그 잠깐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다시 힘을 냅니다. 제 새벽 루틴에는 꼭 20분 동안 저를 위해서 덕질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요즘에는 조성진 피아노 연주를 감상하는 시간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일할 때 영상 따로 찾아보고 싶은 생각도 안 듣고 노래 듣고 싶은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죄책감도 안 들고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억누르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철저히 공부하고 딴짓하는 거 구분하는 것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안 되면 저는 감정일기 추천드립니다. 감정일기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독서실에다가 노트 하나를 마련해 놓으세요. 그러다가 공부하다 갑자기 딴 생각이 들어서 이게 끊어질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쓰세요. 그냥. 아까 끼적인다고 했는데 그걸 그냥 쓰세요. 쓰다 보면 나 뭐 하는 거지? 지금 제가 비속어를 못 써서 좀 안타깝지만 나 뭐 이상한데? 이러면서 쓰면 쓰다가 생각이 그만두게 돼요.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쓰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딴 생각이 빨리 결론이 나기도 해요. 딴 생각 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딴 생각이 났을 때 빨리 마무리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딴짓이 혹시 봉합하지 못했던 감정들이라면 회피하지 말고 확실히 터뜨리고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이 저랑 1대1 클리닉이나 상담하러 오면 많이들 울어요. 정말 저만 보면 눈물이 나나 봐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같이 울었는데 그 감정이 저도 너무 많이 오래 남아서 같이 울면 그 친구는 떠났는데 저 혼자 울고 있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울지 않으려고 많이 참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울어주세요. 제 앞에서라도. 울고 싶을 때는 확실히 울어야 되고요. 웃고 싶을 때는 확실하게 재밌게 하하호호 웃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제가 명확한 솔루션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이 친구도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건 노래 가사예요. 저는 책도 그렇고 노래 가사도 그렇고 다 똑같은 텍스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고 싶은 텍스트는 벤이라는 가수의 혼술하고 싶을 때 혼술하고 싶은 날일 거예요. 그 가사입니다. 사실 노래도 노래지만 저는 이 가사 듣고 그냥 울컥했던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해보고 싶어요. 웃고 싶지 않은 날 있는데 우리 꼭 웃죠. 그냥 그래도 된다. 도망치고 싶은 날 그래 떠나도 돼. 비에 섞인 눈물 소리에 젖어드는 슬픈 감정에 때론 너무 지치고 때론 너무 지쳐서 아주 가끔 그래요. 도망치고 싶은 날 떠나도 됩니다. 여러분. 주말이면 고시촌 말고 혹은 집 말고 내가 조금 재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도 됩니다. 요새는 거의 1일 생활권이라 힘들면 좋은 곳 갔다가 그날 돌아오시면 됩니다. 기차 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기차 안에서 많은 생각 정리할 수 있고 심지어 오고 가고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거든요. 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떠나세요. 그리고 또 참았던 눈물이 있으면 차라리 지금 오세요. 안 그러면 그 시험 직전에 터집니다, 여러분. 그 감정들이. 그래서 참았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이 있으면 오히려 지금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멘탈 관리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참는 것보다 그때 분출을 하게 되면 별거 아닌 게 되기도 합니다. 소리내서 울기도 하세요. 우리 소리내서 운 적 되게 오래됐죠? 저는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혼자 원룸에서 정말 베개에다가 정말 파묻고 울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크게 울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 친구가 하늘나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라는 생각에서 우는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 힘들었던 20대를 떠나보내는 그런 울음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또 고민이 있으신다면 언제든지 청춘 상담소에다가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나 예능 보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죄책감이 들고.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콘텐츠 듣는 거는 덜 죄책감이 들어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그냥 마음을 나누는 것 뿐이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술을 끊었기 때문에 술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되니까요. 혼자서 네, 딴 생각이 들면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고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네, 제게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또 기다릴게요.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는 또 다른 컨텐츠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